엄마,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 주 생신은 못 갈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래, 나 하나쯤이야 뭐.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밤새 울었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초췌한 얼굴.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바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 오늘은 오늘대로 충분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 영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러주신 그 순간 복이 찾아올 겁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새벽 4시쯤 되면 눈이 떠져요. 그럴 때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멋지게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 한쪽을 짓누르면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커튼을 열면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은 이미 깨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늘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처음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그 말이 제 마음을 천천히 바꿔놓더군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하루. 그게 제가 아는 멋진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창밖을 보면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출근하는 젊은이는 급하게 뛰어가고 산책 나온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멋지게 산다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젊었을 땐 그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멋진 건가? 자식이 잘 되면 멋진 건가?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면 멋진 건가? 그렇게 묻고 또 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그 질문의 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산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의 시작이더군요. 어느 봄날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볕이 좋아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한 노신사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젊은이보다 맑았어요.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요?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마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냐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주려 애쓰죠. 그게 전부예요. 참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평생 남의 목소리를 듣느라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를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야. 저렇게 해야 인정받아.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앞만 봤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멋진 삶이란 건 그 속도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라는 걸요. 모두가 앞으로 뛸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내 숨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멋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멋지게 산다는 건 화려한 게 아니라 고요한 거라고요. 시끄럽게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그런 삶이 진짜 품격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하는 그 말, 나는 참 행복하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평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었고, 햇살을 볼 수 있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진 것들을 보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세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멋진 인생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초라하고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우아합니다. 결국 멋이라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대신 내 삶을 더 사랑하겠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후회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멋지게 사는 것. 창밖에 햇살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까지 환해지는 기분입니다. 멋지게 산다는 건 결국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작은 행복을 알아보는 것.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멋진 걸까요? 제가 찾은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엔 그렇지 못했어요. 늘 조급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남들보다 느리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한 발이라도 늦으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죠. 몇 해 전 일입니다. 은행에 일을 보러 갔는데 창구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뒤에 서서 시계를 보며 속을 태웠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좀 해주면 안 되나? 가슴이 답답하고 발끝이 저절로 까딱거렸어요. 그때 제 앞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 그렇게 급하면 몸에 안 좋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급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항상 쫓기듯 사는 걸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급한 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먼저 도착했다고. 그런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남보다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 그게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가게 앞에 서 있는 아주머니를 보았어요. 참외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천천히 고르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말했어요. 어머니, 빨리 고르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골라도 돼요.
내가 사가는 참외인데 내가 정성껏 고르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을 듣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유란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는 거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속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의 속도는 제가 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뛰어도 저는 걸을 수 있고 남들이 앞서도 저는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사람을 멋지게 만듭니다. 어떤 노신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성급했고 나이 들수록 천천히 사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 참 좋더군요. 빨리 가면 풍경이 흐려지고 천천히 걸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저는 요즘 산책을 자주 합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어요. 그냥 걷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공원을 돌고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요. 그러다 보면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채워줍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걸 몰랐던 내가 참 안타깝구나. 여유란 게 꼭 시간이 많아야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게 여유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급하게 들이키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 그게 여유예요. 저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지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의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고 그 순간에만 집중해요.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나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여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지키려면 가장 먼저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예전에 동창 모임에 갔다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자랑하더군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고, 손주가 태어났다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삶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그런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고 나에겐 나의 삶이 있다는 걸요. 그들의 행복이 내 불행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행복도 그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 저는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남과 비교하지 않게, 그저 내 속도로, 내 방식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도 잘못된 길이면 소용없고, 천천히 가도 올바른 길이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속도로 살겠다. 조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것. 그게 멋진 인생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멋지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단단해지지만 감정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서운함 하나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죠. 얼마 전 일입니다. 오랜만에 자식이 전화를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 주 생신은 못 갈 것 같아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고 손이 떨렸어요. 그래,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니?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작은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운함이 서서히 화로 변했어요. 그래, 나 하나쯤이야 뭐.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눈물만 흘렀어요.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부은 눈에 초췌한 얼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까? 이게 정말 자식 잘못일까?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새 흔들렸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정말 자식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 아이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고민이 있습니다. 단지 일정이 맞지 않았을 뿐인데 저는 그걸 거부나 무관심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걸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됩니다. 제가 아이가 바쁘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해석하니 상처받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자고. 잠깐 멈춰서서 이 감정이 진짜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내 해석 때문인지 살펴보자고요. 며칠 후 시장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못 본 척 지나갔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지지 않았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생각했죠. 혹시 못 본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오늘대로 충분해.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화를 삼키는 게 약한 게 아니라 품격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버스를 탔을 때였습니다. 젊은 사람 하나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다른 어르신들이 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사람도 피곤할 수 있어.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굳이 화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자리에 섰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화를 내면 결국 손해보는 건 저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화를 되살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멋진 사람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면 인생의 주인도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걸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화났던 순간, 서운했던 순간, 속상했던 순간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참 잘했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썼어. 수고했어.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당신도 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춰 서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하나, 둘, 셋.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은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놓아주세요.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힘든 건 자신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멋진 사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유도 있고 감정 조절도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건 바로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았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젊었을 때 일입니다. 동창 모임에 갔는데 다들 자식 자랑을 하더군요. 우리 애는 대기업 들어갔어.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했어. 한 명씩 자랑할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집에 돌아와서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좀 더 노력해야지.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러면 어떡하니? 자식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왜 남이랑 비교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밤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는 거지?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나를 잃어버린 기분.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천천히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등산을 좋아했는데 저는 사실 등산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억지로 따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 올라가면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는 산보다는 바다가 좋아. 다음엔 바다로 갈래?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엔 바다로 가자.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말하니 친구들도 받아들여 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과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자신답게 산다는 건 내 기준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을 텐데 형광색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먹고 저게 무슨 옷이야? 하지만 그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입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움츠러듭니다. 이 나이에 이러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써? 너무 늦었어. 그 말에 주눅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몇 년이 참 공허했어요. 하고 싶은 걸 못하니 매일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그저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포기했을까? 남들 말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한 작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작가는 60이 넘어서 첫 소설을 냈다고 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말을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어느 작가의 말. 늦게 핀 꽃은 향기가 오래간다. 그날 저녁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다 만 글들이 거기 있었어요. 노란 종이에 희미한 글씨. 그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읽어주지 않아도, 출판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답게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늦더라도 서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것.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남보다 늦더라도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을 다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나는 나답게 살겠다. 그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습니다. 내 속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멋진 사람입니다. 여유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나답게 살기. 이 세 가지가 멋진 인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지만 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 그런 날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른이 훌쩍 넘으신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혼잣말을 하고 계셨거든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저렇게 중얼거리시다니.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아침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인사?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요. 매일 아침 나한테 인사해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인사를 하다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아침 그 벤치에 계셨어요. 언제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처음엔 이상하게 보이던 모습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매일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분이 잠시 하늘을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나를 응원해 주길 바라죠. 하지만 남들은 바빠요. 내일로도 정신없는데 나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응원하기로 했어요. 누가 나를 응원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응원하면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말이 가슴 깊이 박히는 순간.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땐 저도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늘 긴장하고 불안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한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하다고.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어색했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저는 그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셨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외로운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하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공원에 나와 계셨어요. 우산을 쓰고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우산을 쓰고 옆에 앉았어요. 비 오는데도 나오셨네요. 네, 비 오는 공원도 좋거든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응원해 줄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날 이후 저도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아줍니다. 누가 나를 응원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응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 그 공원을 지나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라 하더군요. 오늘도 행복하게요. 그분의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멋진 삶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멋지게 살면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닿는다는 걸요. 그분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당신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멋진 삶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응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다독이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삶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멋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멋을 착각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동창 모임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좋은 옷을 입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멋있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온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벌을 입어봤어요. 가격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벌에 몇십만 원. 목이 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정도는 입어야 남들 앞에 나설 수 있어.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결국 비싼 옷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옷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보며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옷은 비싼데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모임에 갔습니다. 다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와, 좋은 옷 입었네. 멋있다. 하지만 그 말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보는 건 옷이지 나는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겉을 꾸미는데 마음은 공허한 경험. 며칠 후 시장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색도 바랬고 군데군데 깊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멋은 옷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초라합니다.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우아해요. 그렇다면 진짜 멋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멋은 꾸밈이 아니라 품격이라고요.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나고 타인을 대할 때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 그게 품격이고 그게 인생의 멋이에요. 예전에 버스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버스 안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멋이구나.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모임 초대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옷장을 열었어요. 그 비싼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이걸 입어야 하나? 잠깐 멈췄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 옷을 입으려는 거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나 자신이 편하려고?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편한 옷을 꺼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임에 갔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평상복을 입고 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제일 편해서요. 저는 편한 게 좋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멋은 외모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내 마음을 단정히 다듬습니다. 옷을 고르는 것보다 마음을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잘했어. 참 수고했어. 그리고 누워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두 손으로 나를 안아줍니다. 순자야, 잘 자. 너를 많이 사랑해. 그렇게 하루를 닫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어도 나는 내 편이 되니까요. 당신도 해보세요. 저녁에 자기 전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인정합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사랑해요. 며칠 전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었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젊었을 때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이 생겼네. 살이 쪘네. 늘 부족한 것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건강하네. 참 잘 살았어. 시선이 바뀌니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멋은 외모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멋을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삽니다. 옷보다 마음을, 외모보다 태도를, 겉모습보다 내면을 가꾸려고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멋없어져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멋을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 화려함이 아닌 고요함, 그게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멋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당당합니다. 주름이 있어도, 백발이 있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멋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요. 당신도 그걸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옷을 바꿀 필요도, 얼굴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당신의 태도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가꾸면 됩니다. 멋은 꾸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삶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시작해서 공원 벤치를 지나 시장 골목을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멋지게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의 속도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뛰어도 당신은 걸을 수 있고, 남들이 앞서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빨리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올바른 길이면 언젠가는 도착해요.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속상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춰 서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하나, 둘, 셋.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셋째, 나답게 사세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늦더라도 서툴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이 세 가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벽에 걸린 멋진 그림들. 모든 게 반짝였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좁지만 편하게 있어. 좁다고요? 제 집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꾸만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구, 색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아까 그 집과 비교되어 제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보았어요. 당신도 그런 날이 있나요? 다 알면서도 다시 흔들리는 날.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친구 집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제 낡은 천장이 보였어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남과 비교하는 걸까? 분명 알고 있잖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가 축축해졌습니다.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눈이 부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거야? 평생 남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 거야?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시니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제는 흔들렸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오늘도 나답게 살아보자.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사랑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실패해도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멋진 인생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그 과정 자체가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멋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마음의 여유를 지키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둘째, 감정을 다스리세요. 멈춰 서서 숨을 쉬세요. 셋째, 나답게 사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멋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멋진 인생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나답게.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참 행복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그 말에서 다시 시작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멋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하루를 살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에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 제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을 나눠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깊게 숨을 쉬어요. 하나, 둘, 셋. 그렇게 3번 숨을 쉬면 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 말이 정말 제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당신도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차를 마실 때도 천천히 마십니다.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져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의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고 그 순간에만 집중해요. 하루를 살다가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서운할 때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춥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 내가 이 감정에 하루를 망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놓아줘요.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힘든 건 자신이니까요. 오후에는 산책을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봐요. 나무, 꽃, 하늘, 구름.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참 평화로워요.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참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내 어깨를 두드립니다. 두 손으로 나를 안아줘요. 순자야, 잘 자. 너를 많이 사랑해. 그렇게 하루를 닫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게 제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당신도 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며 한마디만이라도 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저는 오늘도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하는 그 아주머니를 만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쓸 거예요.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아주면 돼요. 누가 응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당신을 응원하면 됩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어도 나는 내 편이 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그 말을 들으며 잠들면 내일 아침은 더 밝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고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나답게, 멋지게.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멋졌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그 말에서 다시 시작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들은 것들을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한마디 하는 것부터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두루살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도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꼭 말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두루사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 꾹 남겨주시면 그 순간부터 행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겁니다.